이거 보시는 분들 그만두고 창업하세요. 그 회사가 그 인생의 마지막일 필요는 없어요. 모두 다 창업을 해도 하십시오. 될까요? 네. 그리고 망했을 때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2억 투자해서 을 보셨다고요? 네. 와우. 동탄에 이제 제조 시설 이제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업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개인정보까지 묻기 있는 거예요. 네? 사업이 지금 잘 되고는 있는데 네. 직장 그만둔 거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남들이 말릴 때 그만두지 말 걸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그 같이 직장을 다녔었던 친구들이 요즘에는 야 그때 정말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요. 그때 약간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때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잘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그만두고 창업하세요. 그 회사가 그 인생의 마지막일 필요는 없어요. 저희 회사,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창업을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고 고민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은 창업해도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만큼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네. 하고 있는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다 창업을 해도 하십시오. 될까요? 네. 그리고 망했을 때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종호 대표님처럼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도 회사 다닐 때, 야, 뭐 좋은 창업 아이템 없어?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직장인분들 매일 점심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기 관심 있게 보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생활 속에 아이템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유학 중에 독일 친구가 타고 나왔던 전기 자전거가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런 아이템을 찾았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창업을 할 때 그런 좀 큰 그림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훈련은 저는 이제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매출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알지만 이 제품이 작년에 얼마를 팔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출시돼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 보더라고요. 특히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품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에 론칭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 주변에 있는 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것들 되게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내가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사 생활을 무조건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회사일 필요는 없고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창업하려는 비슷한 제품들 그 식당에 가서 매장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식당이면 작은 식당에 배울 게 있어요. 큰 식당이면 그 식당에서 배울 게 있어요. 아, 내가 혼자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요새 돈을 어디서 끌어오세요? 처음 2억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해 돈을 벌어서 카페를 차렸어요. 한 2억 정도 들었나? 한 2, 3억 정도, 2억 몇천 들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잠깐만요. 네. 한 해 돈을 벌어서 2억을 들여서 카페를 차릴 정도로 네, 수익을 그렇게 배로 내셨어요? 그쵸. 첫 해년도에는 한 2억 이상 벌었던 것 같습니다. 2억 투자해서 네. 2억을 버셨다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결과로만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게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손에 쥐었냐라고 하면 저 손에 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제 투자였어요. 카페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제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방황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고민을 하잖아요.
요 앞에 앉아서 고민해 보세요. 그러고 하면 막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 돌아가서 이제 인터넷도 검색해 봐야 되고 인터넷이 더 싼지 아니면 뭔가 혜택이라도 더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도 그렇지만 제품 AS를 받으러 온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단순히 이제 AS 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좀 더 이제 음악이 나오고 좀 더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힙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제 재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한 해 벌어서 한 해 늘렸고 한 해 넘어서 한 해 늘렸고 올해에 이제 동탄에 이제 제조 시설 이제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한 750평 정도 되고 매입 금액이 한 5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벌어가지고 할 수 있는 돈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외부 기관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땅값만 50억이에요? 땅하고 굳이- 공장하고 같이 해서. 아, 네. 그래도 올해 매입을 하셨어도 좀 올랐어요, 대표님?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아니, 제가 뭐 방향을 잘못 잡았나? 부의 축적을 경험을 하셨고 대표님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재테크를 어떻게 이어오고 계세요? 재테크 정말 못해요. 전 재테크 정말 못하는 게 요즘에 증시가 화랑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직장 다니는 친구들 보면 뭐 미국에 투자했다, 뭐 한국에 투자했다, 뭐 어디에 투자했다, 그리고 뭐 영끌에서 집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 관심사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히려 제 관심사는 오히려 정말 전동 모빌리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는 빵점입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실거주하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도 자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연이 있기는 한데, 네, 자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재테크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개인정보까지 묻기 있는 거예요? 네? 자가인지 이렇게, 네? 재테크랑은 거리가 좀 있으시고 네. 그래도 돈 버는 재주는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사업 수완이라던가 네. 사업을 키워나가시는 재주. 이게 재밌어요, 일하는 게. 회사가 커나가고, 이제 매출이 커나가면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에 좋은 성적을 받은 느낌? 어디에 득이 되거나 실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그냥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지. 내가 뭐 꼭 얼마를 벌어야 돼. 나는 꼭 이 업계에서 1등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등이 목표가 아니셨다. 그러면 대표님 사업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을 때의 꿈이 창업이었어요. 1차적인 목표는 이뤘죠. 창업을 하는 거. 2차적으로 좋은 성적표, 좋은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 이제 향후에는 자본시장에 올리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토벨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시점에 멋있게 은퇴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단계별로 네. 목표를 다 네. 세워놓고 계시네요. 모토벨로의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어디까지 확장을 하실 건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기도 하고 전동 모빌리티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 시장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쪽 퍼스널 모빌리티, 뭐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 모빌리티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사실 없어요. 브랜드가 뭐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고요. 대표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없어요. 자동차의 대표 브랜드, 국내를 대표하는 특정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제 국내를 기반으로 수출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수출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대표님? 네.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시점에 남미에 파일럿 수출을 진행을 했었고요. 남미에 한 컨테이너를 보내고 나서 후속 발주를 협의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서로 교류도 할 수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샘플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홀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공장을 매입을 했고 제조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셋업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세계 시장
이제 미주 시장, 유럽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네. 머니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대표님에게 인생이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네. 그 회사 생활했을 때도 힘든 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직 문화에 있다 보면 보고를 하다 보면 긴장하고 틀리고 더듬고 깨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저도 굉장히 많았고요. 창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는 성장을 하지만 항상 고난은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서운해하고 저희 애기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고 그리고 여름휴가 계획을 짤 때 저는 사실 올해 여름휴가 계획 아직 못 짰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요?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죠. 근데 회사가 더 크고 상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고마워할 날이 있겠죠. 네, 그때까지 열심히 달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우리 이종호 대표님께 준 최고의 지혜 이런 게 있으세요? 지혜요? 지혜. 옛날에 만났었던 여자친구 이름과 유사하네요.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대표님? 저희 와이프한테는 공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